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인데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편은 올려야 되니까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제가 사회생활한 지 12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 12년 동안 저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도 많고,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 비트코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기준으로밖에 얘기하는 게 제일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직장 생활을 12년 가까이 했지만 거의 7년 동안은 모은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년 동안 돈 조금 모이면 여행 가고, 돈 조금 모이면 주식하고, 돈 조금 모이면 비트코인 하고, 돈 조금 모아서 장사하고, 돈 조금 모아서 차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7년 동안 돈이 모았겠어요? 하나도 못 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모은 거는 한 5년 남짓 되는데, 5년 남짓 동안 그나마 제가 선방한 거는, 다행인 거는 회사 이직을 해서 열심히 그래도 현금을 만들었던 거라,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대출 받아서 그나마 집을 사놨던 거,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제가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를 기준으로 내가 오늘 이 말을 드렸을 때 자기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주변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거나 부모님이 크게 가이드를 주시지 않았지만, 제 성격상 내가 남이 말하면 듣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건 네 얘기지, 그리고 니는 쥐뿔도 모르면서 나 등쳐먹으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제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저의 의견이 본인의 그 판단에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더 이상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저처럼 저는 그랬어. 두드려 맞으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고 하면 사실 제 얘기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절대 따라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 초년생이 어렵게 모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모은 돈이라든지 그런 너무 아쉽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어떤 거랑 일맥상통을 하냐면, 주변에 그냥 말 잘 듣고, 즉 남의 말, 부모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 동료들만 봐도, 저희 회사 동료 10명 중에 2명 빼고 8명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채 출신으로 대기업 들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기업 다니니까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대부분 지금 다 그렇고, 그분들은 지금 저보다, 제가 우리 팀 막내긴 하지만 물론 저보다 편차는 있지만 한 3살, 4살, 5살 많지만, 이분들은 평범하게 대기업 다니면서 많은 연봉을 열심히 저축해서 지금 보통 40대 되거나 30대 후반이신 분들인데, 보통 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 분들은 거리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자기 자산을 서슴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억에서 8억들을 모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부동산을 살 때 대출 빼고 그냥 순 돈 갖고 있으신 금액들만. 근데 저는 순 금액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삽질 안 했으면 많이 모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사회 초년생들이 한테 요 얘기를 같이 해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내가 돈을 잘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의 꼭 대기업을 이직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내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 그 다음에 내 시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그리고 돈은 저절로 연봉이 올라가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굴르는 거 플러스 꼭 내가 대기업 군에 있지 않다면 반드시 이직을 해서 좋은 커리어를 직장을 갖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돈 모으는 것보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을 사회 초년생들한테 돈 모으는 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더 중요한 거는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서 나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요 말을 하려고 일단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그럼 사회 초년생들이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해보니까 10년 동안 해보니까 크게 3개 있더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저축하시는 분들, 대기업 맞벌이 부부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거의 우리 팀의 8명 중이 거의 이 케이스고 이 저축을 하다가 부동산 하나 사서 가서 자산 증식을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 그 말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 7년 동안 시행착오 겪은 다음부터 요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시드를 모으고 나서는 이제 무조건 달러 환차를 해놓고 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요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그 1년에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만큼만 ISA를 통해서 결국은 우회해서 한국 투자로 미국 상장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뭐 여러 가지 제일 제가 남은 방법이 요 3개인데 여기에 뭐 IRP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결국은 내가 나중에 미래의 돈을 받겠다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더 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뭐가 맞냐는 일단은 다 해보세요. 왜냐면 이걸 다 해봐야 되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이 미국 G2를 했었을 때 업무 시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ISA 계좌를 넣으면은 무조건 몇 년 동안 무조건 묶이는 건 돈이거든요. 내가 몇 년 동안 묶여서 돈을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저축만 해도 주변에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잖아. 왜냐면 내가 내 길을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3개를 다 해보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2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해서 어떻게 이 3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최소 한 달에 100만원씩만 저축해도 한 4년 동안 하면 5천 정도 모았을 거잖아요. 이때 뭘 해야 되냐? 저라면 일단 1번 저라면 일단은 5천 모은 다음에 5천 더 모아서 1억을 모을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이다 보면 5천 모으고 나서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 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을 모았을 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차를 살 거냐. 저는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잘한 게 차 산 건데 왜냐면 다 잃었지만 차는 남았잖아. 근데 다시 산다 그래도 차는 그냥 중고로 사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천 모았을 때 중고를 차를 사서 나한테 동기부여 해주는 거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5천 모았을 때 이 돈으로 뭐 집을 구한다. 내가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생활 4년 정도 했었으면 내가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아직 내가 결혼할 집이나 이런 시드를 모으기에는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내가 직장생활 5천 정도 모았을 때 확신이 내가 이 회사나 이미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위치에 살 수 있으면 일단 1번 집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겠어. 4년 정도 모아서 5천 모았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1억까지 그냥 모읍시다. 1억까지 모으면서 이 3개를 계속 합니다. 이 3개를 계속 하세요. 그냥 이 3개를 계속 해서 결국 8년 정도 모으면, 처음에 5천 모을 때 4년 걸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5천이 또 자산을 돌리고 내 여러 가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들리고, 그리고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8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7년만 해도 1억 모읍니다. 1억 모으면, 이제 1억 모았잖아요. 이때는 집을 살 때가 맞아요. 왜냐면 7년에서 8년 모으면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직을 열심히 했다면 대기업 직전에 있는 중견 회사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내 생활 반경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디 살면 되겠다라는 게 딱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돈으로 내가 그냥 살 집 사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1억 근처까지 모으고, 1억 근처까지 모았으면 일단 집을 사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한번 해왔던 거 다시 하면 돼. 근데 그때는 더 빨라요. 왜냐면 내가 기본적인 돈 모으는 스킬도 늘었고, 저축과 절약이 몸에 배어있고, 그 다음에 내 기본적으로 임금도 올랐기 때문에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론은 오늘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결국은 저축이 제일 빨라. 저축이 제일 빠르는데, 너무 저처럼 급하게 주식으로 한탕을 해보려거나 비트코인으로 한번 해보려거나, 아니면 저처럼 요즘 저 하는 것처럼 레버리지 일으켜서 한번 해보려거나 다 좋아. 근데 내가 내공이 안 갇혀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돈의 의미를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성숙을 되기 위한 숙련의 기간이에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왜 5천만 모아봐도 된 거 아닌가요? 안 돼, 아니야. 1억을 모아봐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5천에서 1억 모아서 일단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부터 모으는 돈으로 저처럼 투자하면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2년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한 12년에 한 것 중에 쓰잘데기 없는 짓 다 걷어내고 만약에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은 내가 볼 때는 빠르면 10년 안짝으로 저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보고 내가 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따라 해보면서 무지성으로 일단은 저축을 해서 돈을 CD를 모으는 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